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지난 며칠 내내 더웠다가 이번 주 며칠 내내 비 소식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도 지하철도 하물며 승용차마저도 옴짝달싹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쪼록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한 일상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전부터 왕수디 TV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왕수디 TV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공감, 진정한 위로, 용기 있는 응원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글 나누면서 야간 글방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쉼표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슬픈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서로를 지켜주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어 주어도 모자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에게 의미가 되어 주세요. 의미 있는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사랑은 알고 보면 참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기억으로부터 지키게 해주고요. 모든 슬픈 기억에서 떨쳐버리게 해주는, 두려움 없이 서로를 지켜주고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서로를 더 애틋하게, 서로에게 더 마음 가게 해주는 그러한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행복한 것이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어쩌면 더 기쁜 게 아닐까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만 마주쳐도 서로에게 기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묘약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하시카모노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내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내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인생이란 의외로 심플한 것. 마음으로 이기고 마음으로 져라. 그리고 웃어라. 어떤 게 온다. 바라는 게 내 앞에 온다. 인생이란 참으로 심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 단순하게 살기보다 참 복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그냥 단순하게 할 일 하면 될 텐데 그 단순한 일 어렵게 꼬아가면서, 복잡하게 꼬아가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것을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것을 하면 나에게 남는 게 뭔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들을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앞에 주어진 선택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계산기 저 멀리 집어 던지고 일단 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BTS의 노래 제목 중에 고민보다 고라는 노래 제목처럼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 그냥 단순하게 나아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전대진 씨의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중에 한 부분입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든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내가 다 어찌할 순 없다. 그건 마치 배를 모는 선장이 날씨를 보며 걱정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일 거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 내가 나라는 배를 모는 선장으로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를 보며 사서 걱정하기보단 내 배의 길을 단단히 잡고 배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건 어떨까? 나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항해가 두려워서 평생 항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서서히 녹슬어 침몰하는 침몰선이 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구경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관람하는 유람선이 될지, 거침없이 전진하며 멋지게 살고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전투선이 될지, 그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배를 몰고 계십니까? 침몰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전투선입니까? 사람들의 종류 대표적으로 세 부류를 꼽자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부류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계획한 일이지만 내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현실의 벽에 마주쳐서 두려움에 떨려 있다가 이도 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는, 그러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좌절되고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침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못 나갈까? 너무나도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를, 또 다른 사람을 관람하는 그러한 유람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내 인생의 내 배보다는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배가 굉장히 크고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착각에 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결국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현실이 그저 원망스러워하면서
나는 여전히 못해 하면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쾌속선, 하나의 전투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방향대로 내 인생의 길을 붙잡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하나의 쾌속선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내 인생은 어딘가에 나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발 더 전진하는 게 더 낫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보면서 자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좋은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내 영혼의 비타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그 글자가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또한 그 글자는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지금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작게 쓰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은 종이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그 정도밖에 평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지금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쓴 커다란 지금이라는 글자는 과연 웃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는 글자는 당신이 지금 울고 있느냐 웃고 있느냐의 자화상입니다. 지금이라는 글자가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찡그리고 있다면 서둘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지금이라는 글자로 바꾸십시오. 심리학 이론 중에 인간중심 치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지금 여기 here and now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의 삶의 비중을 크게 두고 지금 여기의 삶에 초점을 두고 지금 여기의 상황을 해결시켜 나가는 것.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그 글자가 만약에 작다면 우리는 오늘 그 지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을 것이고, 지금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크게 썼다면 오늘 나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사용했다,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고 쓴 글자가 웃겨 보일 수도 있고 슬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글자에도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글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 글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는 그 글자의 감정이 조금 슬퍼 보인다면 나는 오늘 그 지금이란 시간을 굉장히 슬프게 또는 안타깝게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라는 그 글자가 굉장히 밝게 보인다면 나는 오늘이라는 그 지금의 시간,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나는 너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소리 없는 침묵의 사랑, 넝쿨이 강까지 중이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삶이 너무도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말없이 그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칼 히티는 좋아하는 사람의 습성에 대해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충고는 눈과 같아야 좋은 것이다. 조용히 내리면 내릴수록 마음에는 오래 남고 깊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도 더 말없음이 더 커다란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낀다는 명목하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는 듯이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겹게 만드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힘겹고 어려운 순간 당신이 곁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소리 없는 침묵은 때로 더 많은 말을 들려주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친구가 유독 떠올랐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친구는 그냥 조용히 옆에 다가와서 어깨 동무를 해준다거나 조용히 뒤에서 안아주고 조용히 옆에 손 붙잡아줬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뭐 여러 가지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책하고 따끔하게 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따끔하게 욕하고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안아줬던 그 친구가 더 고맙게 느껴졌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 설령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가시처럼 들려와서 위로조차도 위로로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침묵해주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 조용히 옆에 다가와 손 붙잡아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라봐줄 때 그 침묵과 눈맞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그리면서 마음의 교감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위로받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다면은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관점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으로,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만약 내가 저 사람처럼 힘든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해줄 말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았다면,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옆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면서 침묵으로, 그냥 눈 맞춤으로 조용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말을 들려주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